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경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것이 뭐냐면 윤석열 정권이 공산주의 정권이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정말 안타까웠던 게, 아니 왜 중학교에서 배우던 그러한 기본적인 경제관념조차도 잘못 생각하고 계실까 하는 것이 좀 아쉬웠습니다. 쉽게 중학생한테 설명하듯이 얘기를 해보자면, 공산주의는 말 그대로 공동으로 생산해서 공동으로 그 생산된 재화들을 같이 사용하는 것이 공산주의인데, 이론상으로는 굉장히 좋은 경제 개념이죠. 그런데 실제로도 냉전 시대 이전에 소비에트 연방, 그러니까 소련, 그리고 중국, 그리고 베트남, 그리고 쿠바 등등, 그 외에도 공산주의 체제로 간 나라들이 많은데, 특히 지금은 또 북한이 포함되겠죠. 그런데 그 반대되는 개념으로는 자본주의 개념이 있었죠. 어, 공산주의 국가들은 그 이론상으로는 굉장히 공공의 이익이 되고 좋은 개념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주장해서 나갔지만, 실제로 지금 보면 공산주의 국가는 얼마 남지 않고 자본주의, 그러니까 시장 경제 체제를 경제적 개념으로 삼았던 그런 나라들은 굉장히 부유한 나라가 되었고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공산주의를 주장했던 소련도 붕괴가 되면서 러시아로 바뀌면서 또 시장경제체제 자본주의 쪽으로 넘어왔고, 그리고 중국 또한 공산주의에서 자본주의, 말하자면 시장을 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착각하시는 부분들이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와 계획경제체제, 그리고 사회주의, 전체주의, 그리고 독재주의, 이런 것들을 많이 혼동해 하시는데요. 경제적 관점으로 볼 때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크게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그리고 정치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전체주의 또는 전제주의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정권 때 공산주의라고 주장하시던 분들의 오류가 무엇이냐면, 윤석열 대통령 그 공산주의라는 것 자체가 시장 경제를 부정하고, 그리고 나라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그 생산을 담당하면서 분배하는 것도 나라에서 다 관여하는 것이 공산주의인데, 뭐 비슷한 개념으로는 사회주의가 있죠. 그리고 자본주의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민간 기업, 그러니까 기업의 민영화에 주축을 둔 것이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는 또 시장경제 체제고요. 공산주의는 계획경제 체제에 가깝죠. 여기서 시장경제 체제라는 것은 아담 스미스가 주장했고요. 보이지 않는 손, 즉 가격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 시장. 그렇게 주장하게 된 것이고, 계획경제는 나라에서 계획을 다 세워서 그 경제를 주도한다는 것이 계획경제 체제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조금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조금이라도 공부에
좀 열중하셨던 분들은 다들 아실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그렇게 따지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때 공산주의였다에 대한 오류를 밝히자면, 그러면 그 기업이 전부 다 민영화 체제가 아닌 나라에서, 모든 기업들을 다 나라에서 운영하였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공기업도 있지만, 일부 공기업도 있지만, 주된 산업은 전부 다 민영화 기업들,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그리고 소기업, 이렇게 자영업자까지 포함해서 자체적으로 스스로 가격 결정에 의해서, 가격 경쟁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던 게 시장 경제 체제고 또 자본주의 체제인데, 왜 윤석열 대통령 정권 때 그것을 공산주의였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공산주의 체제라고 주장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과연 그냥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그냥 윤석열 대통령 정권, 말하자면 자유주의 보수 우파 정권이 싫기에 공산주의라고 주장을 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공산주의는 북한에서 쓰고 있는, 또는 과거 중국이나 과거 소련에서 쓰던 경제 방식, 경제 체제가 공산주의지, 자유민주주의 국가 체제에서는 공산주의라는 경제 체제는 없다는 걸 단언드리고요. 다만 자본주의의 문제점도 또한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죠? 빈익빈 부익부라는 그런 것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수정자본주의라는 개념도 나왔고, 계속해서 자본주의의 개념도 발전해 나가게 됩니다. 진화한다고 하죠. 진화하게 되는데, 과연 공산주의가 옳았었다고 하면 지금쯤 전 세계는 공산주의 국가가 더 많아졌어야 되고, 자본주의 나라는 사라지다시피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론상으로는 너무나 훌륭한 공산주의 경제체제는 몰락하고 자본주의가 살아남게 된 거죠. 다들, 이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거창한 경제 공부를 해야지만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중학교 때만 공부를 열심히 하였더라도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충격을 먹었던 게 어른들만 그런 게 아니고, 요즘 20대 초반, 10대 후반 아이들도 그렇게 주장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저번에 대화를 몇 번 해보니까 거기에 대해 상당히 놀랐는데, 이거의 문제점은 뭐냐면 주사파 교육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옳은 교육을 가르치지 않고 주사파 이념을 세뇌하다시피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그 아이들이 잘못된 지식을 쌓고 그것을 통해서 또 성장하고, 나중에 그 아이들, 다음 세대 아이들이 또 성장해서 결혼해서 또 자녀를 낳으면 그렇게 가정에서 그렇게 교육이 지속되고, 이것이 주사파 세력들이 수십 년 동안 해오던 그러한 일입니다. 이제는 그런 부분에서 벗어나서 우리 모두 그 아이들을 위해서 올바른 교육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기성세대 간에서도 잘못된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새롭게 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영상을 올립니다. 흔히들 많이 오류를 겪고 있는 게, 자유민주주의 반대가 공산주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엄밀히 따지면 자유민주주의의 반대는 독재주의 또는 전체주의, 전제주의, 이런 개념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정치적인 개념이고, 경제적인 개념으로 보자면 자본주의, 수정자본주의, 복지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 게 경제적 관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보시는 분들은 그런 개념이 정치적인 개념과 경제적인 개념을 같이 섞으시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개념을 얘기하실 때는 정치적인 용어로, 경제적인 개념을 사용하여 말씀하실 때는 경제적 용어로 사용하시는 것이 옳다고 말씀드리고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으로 따지면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는 거고, 경제적으로 따지면 자본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북한으로 따지면 경제는 공산주의에, 그리고 계획경제, 오직 북한 김정은 체제에서 계획을 해서 다 수립해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경제 체제라고 보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전제주의와 전체주의, 독재주의가 모두 해당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전제주의는 1인이 모든 국가 권력을 가지고 그 국가를 운영하는 체제, 쉽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인이 그 나라를 모두 운영하는 것이 전제주의. 이전에 따지면 왕권 체제나 황제 국가에 있던 제국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주의는 비슷한 개념이지만 1인이 아니고 그 이념에 맞는, 그리고 일당 독재, 그러니까 당 하나가 이 나라를 주도해서 가져가는 것이 전체주의입니다. 독재주의는 모든 걸 다 아우를 수 있고, 독재니까요. 일당 독재든 1인 독재든 독재 체제는 다 아우를 수 있는 개념이고, 어떻게 보면 전제주의가 전체주의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렇게 다 분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학자도 아니고 경제학자도 아니지만, 이것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중학교나 또는 고등학교 때 배울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오해들 하지 마시고 가장 기본적인 거라도 알고 계시면서 주위에 사람들의 모르는 분들이 있으면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재미없는 영상을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깊은 내용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